자, 신호 기자, 오늘 실정연설 주요 키워드를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네. 이 재정의 이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확장 예산은 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네. 야당 의원들과도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성태 네네. 의원도 지금 악수를 했고, 그러네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네, 퇴장할 때 여당 의원들 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퇴장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악수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 쪽으로도 다시 가서 국회의장을 나가기 전에 본회의장을 나가기 전에 야당 의원들에게도 한 명 한 명 가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입장할 때는 여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예. 가운데 통로로 나왔고요. 네. 지금 퇴장할 때는 그 한국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그쪽 통로를 통해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 뒷자리를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네네. 지금 야당 의원들과 주로 인사를 나누고, 지금은 또 이제 여당 다시 여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원들과, 자리로 예. 또 이동을 했네요. 그렇군요. 주광덕 의원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지금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장을 하기 전에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었는데 일단 뭐 혁신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그 네. 방향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자리인데, 네. 이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내년 예산으로 어떻게 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혁신의 힘을 키우겠다,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받은 예산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포용의 힘을 키우겠다.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또 일자리가 지금 회복세에 있는데 계속 지속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평화의 힘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인데 강한 안보를 만들고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는 이 혁신, 포용, 이 평화의 힘을 키우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직접 나누면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앞서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는 중간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때는 야당에서 좀 약간 웅성거림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3번 정도 예.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한 번은 이제 지금 어떤 일자리나 소득 여건, 양극화,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언급할 때, 네.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언급할 때 야당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개혁을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네. 검찰 개혁 공수처법 처리를 언급할 때 이제 그렇죠. 팔로 X자를 그리면서 네. 거기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아무래도 이제 여야의 의견이 워낙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요. 야당 예. 의견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공정 사회를 언급할 때 네. 이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언급할 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죠. 야당은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표시로 우하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공수처법 설치도 그렇고 결국은 국회의 도움이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어쨌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제 네. 내년 예산안 잘 보고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 법안, 이런 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고, 공수처법 처리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민생 법안, 뭐 탄력 근로제 법안이라든가 뭐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제 신경을 써서 20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민생 국회라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이기도 한데 평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보와 관련해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화의 힘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국방 예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뭐 결국에는 이제 그 남북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이제 야당에서 어떤 반발도 조금 있기는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이고 여기에 이 북한도 호응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태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심을 모았던 오늘 이제 오후에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 그렇죠.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예. 마지막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동안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썼던 표현인데 예, 광복절 축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담지 않고 이 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라는 거는 뭐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예. 뭐 결국에는 이제 내년 그 예산을 통해서 어떤 그 혁신 경제, 포용 경제, 뭐 평화 경제 이런 부분들을 그 추진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얘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좀 녹여서 살짝 언급했다. 언급한 거라고 볼 수도 얘기했다 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정연설도 뭐 이전 시정연설과 비슷하게 역시나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서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 키워드마다 그 국회 본회의장 이제 양쪽으로 그 연단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이제 두 개의 어떤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대통령 왼쪽에 보이는 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 필요 이런 그 키워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사용해왔던 그런 그 참고 자료, 홈페이지죠. 설명 예. 자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 54장을 뭐 활용했다고 합니다. 54장을 네. 활용해서 키워드를 전달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그리고 청와대 담당하고 있는 신우 기자와 함께 내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